이어서 KCN 종합뉴스가 방송됩니다. 너는 별이다.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내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마라. 네가 별이 되어라. 나는 별이다. 나는 별이다. 나는 별이다. 행복을 나눠요 기쁨을 즐겨요 KCN 디지털 케이블 TV. 매트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곳, 군산 서광 홈마트 익산 옥매트 할인 매장. 다양한 옥매트와 온열 카페트를 전시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 매장. AS는 기본, 저렴한 가격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곳, 익산 약천 오거리 옥매트 할인 매장. 군산 구대성학원 사거리 서광 홈마트. 가구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실속 있게, 국내 유명 브랜드부터 해외 명품 가구, 혼수용 가구까지 다양한 고품질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십니다. 내가 원하는 편안한 원스톱 쇼핑 공간. 가구 1번지 백구 가구단지. 건강 디지털 보청기가 청춘을 돌려드립니다. 건강 디지털 보청기가 청춘도 돌려드립니다. 건강 디지털 보청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당신에게 밝은 소리를 더 깨끗하게, 작은 소리를 더 정확하게 돌려드립니다. 적극 추천하는 믿음이 가는 보청기, 잘 들려서 기분 좋은 건강 디지털 보청기.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내부를 하나로 잇는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가오는 2030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내부 지역 간 접근성이 높아지고 관광객 유입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 비리 대책으로 익산시의 대책이 효과도 없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익산시 의원들은 시정지례와 5분 발언 등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등 별도의 통제 장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전역을 하나로 잇는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첫 삽을 뜨고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내부 교통망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십자형 도로인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지난달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새만금 내부를 하나로 잇는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이 본격화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에 진입하는 동서 3축부터 동서 2축을 잇는 왕복 6차선, 총 연장 20.37km 개설에 1조 1,3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도로는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와 농생명 복합 개발 용지를 순환형으로 연결해 내부 권역 간 이동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 이미 개통된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항과 공항, 인입철도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연계해 물류와 관광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뿐만 아니고 남북 3축도로, 철도, 공항,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런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아리백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 유치도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접근성은 5.9% 향상되고 중심 권역 간 통행 시간은 최대 23%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산업단지와 관광레저 용지 간 이동시간은 평균 35% 이상 줄고 연간 37만 명의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16,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순환링 형상의 대교와 도로 이용자 쉼터, 전망대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착공에 들어간 지역 간 연결도로 내부 공간을 하나로 묶으면서 향후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호남에는 왜 카지노가 없냐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발전연합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카지노를 공공 영역에 내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새만금의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지노 등 복합 리조트는 새만금이 동북아 관광, 문화, 해양체험, 마이스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새만금 카지노 유치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개발공사가 새만금 제2산단 통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도화 컨소시엄이 맡고 낙찰 금액은 134억 원, 과업 기간은 3년입니다. 통합개발계획은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구축, 환경, 교통,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개발 사업의 기본 청사진입니다. 새만금에서 불법 드론을 막는 안티드론 기술 개발과 실증이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어제 과학기술정통부, 방위산업청, LIG 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주요 시설에 비인가 드론 침입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새만금은 넓은 부지를 갖추고 있어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직영 전환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익산시는 현 운영조합과 재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시 의회는 오늘 소기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서를 채택해 어양점 직영 방침 철회와 현 운영조합의 조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 조합과의 재계약은 위탁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로 인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관련 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과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검토해 직매장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 장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선 고속화와 복합 환승센터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평택에서 오송간 복선화 완공 효과가 전라권 고속철도 증편을 통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전라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 외국인 정책이 외국인 인구 증가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현재 군산시 외국인 주민은 9,900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5천여 명에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는 지난해 1월 외국인 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착과 고용, 상담 등을 지원해 외국인 인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인공지능 챗봇 상담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비대면 지원과 지역사회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일부 단독 주택용지가 낙찰자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수변도시 2차 분양 결과 첫 분양 당시 낙찰된 22개 필지 가운데 16개 필지가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6개 필지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온라인 입찰이 어려운 수요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2차 공고에서는 최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일부 필지는 아예 입찰이 없었습니다. 익산시가 간판 개선 사업 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익산시 의회는 이 대책에 대해 유명무실하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등 별도의 통제 장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뇌물수수 비리가 불거진 익산시. 이에 익산시는 지난 9월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의계약 결제 권한을 회계과장 단독에서 국장 승인으로 바꾸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은 생산 현장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계약 기준 금액은 1,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보완하기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특별회계 등 다수 부서에서 제각각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통합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수기로 관리되면서 담당자의 양심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의계약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회계관리 특성상 다수 개별 부서에서 업무가 주지되는 사항이다 보니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알 수 있는 수의계약 현황부터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등 결제 라인을 국장급으로 올린다고 해서 부패고리가 근절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시스템 혁신을 외면한 채 책임만 아래로 분산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확산행정. 이것이 시장님이 말하는 혁신입니까? 특히 수의계약 비리 발생 이후 나온 전 직원 사적 골프 활동 금지 지시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 추구권과 사생활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명령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명령입니다. 이번 기회에 수의계약 비리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외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판단보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근본 마련한 수의계약 관리제도가 한시적인 면피성 대책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수의계약 비리 근절 대책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들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수의계약 비리 이후 익산시가 내놓은 각종 대책, 실효성 의문에 위헌적이라는 지적까지 사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체계를 가동합니다. 거점 소독시설 3곳은 24시간 가동하고 종개농장과 부화장, 사료시설 등 16곳은 이동 제한했습니다. 또 농장을 중심으로 하루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차량 11대를 투입해 주요 이동 동선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종개농가 33곳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한 차례 이상 전화 예차를 실시합니다. 군산 환경단체가 새만금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늘 논평을 내고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투그린 피오텍이 연간 2만 5천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열분해 설비 10기를 도입해 기름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분해 공정의 환경 위험성 검증이 선행돼야 하고 화재 등 산업 안전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도 도내 건설업체는 늘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건설업체 수는 5,406개입니다. 1년 전에 비해 69개, 1.3%가 늘었습니다. 전국 전체 건설업체 가운데 전북의 비중은 6.1%입니다. 군산 대야면 도로 정비 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보면 대하면 도로정비공사 2억 원, 나운삼동 노인복지시설 및 체력인증센터 조성 4억 원, 회현면 복지회관 방음시설 확충 2억 원, 옥도면 방축도 전기발전기 교체가 6억 원 등입니다.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익산 리브랜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 전 부지사는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의 도시기능과 흐름, 공간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리브랜딩 5대 프로젝트로 원도심 발전을 이끌어낼 익산역 광장 회복과 익산형 복합 동구장 건립,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트 프로젝트, 도심 경관 공공 디자인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 전 부지사는 이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과 산업, 야간 문화 등이 연결돼 익산을 머무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 들어 가장 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4% 오르며 올 들어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각각 0.2%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원은 교통과 학군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민간단체가 새만금 카지노를 유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발전연합회는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의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복합리조트 형태의 오픈 카지노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 카지노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보고에서 호남권에는 카지노가 없냐고 물었고 최휘영 장관은 외국인 수요가 부족해 실무 검토 결과는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시의원 징계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성 연수와 문자 논란이 제기된 최용철 의원 등 7명과 이국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가 확정됐습니다. 또 소상공인 예산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과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된 한승우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승우 의원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도색 작업을 하던 차량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3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55분쯤 전주 완산구 상림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도색 작업을 하기 위해 멈춰있던 2.5 톤급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고온의 페인트가 차량 밖으로 튀어 40대 A씨 등 3명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전방주시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이 7대 환경 뉴스에 선정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올해 주목받는 도내 7대 환경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7대 뉴스는 환경 영향평가로 반려로 사업이 무산된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와 새만금위원회의 하루 2회 해수 유통 확정 발표, 345kV 송전선로 건설 반대 움직임 등을 꼽았습니다. 또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1호기와 전주시의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린 1129 전북기후 정의 행진 등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익산시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는 청년시청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기존의 각 부서별로 진행했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를 청년시청 통합 채용 창구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로 26개 부서, 41개 사업에 투입할 130여 명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이달 20일부터 사흘간 이어지고 2차 채용은 내년 1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내 1인 가구가 통계 작성 이후 3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인 가구는 30만 1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8%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70대 이상 고령층이 27.5%, 20, 30대 청년층의 비율도 27.2%에 이릅니다. 1인 가구의 절반 정도는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감염병 예방관리 등 보건위생 분야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국무총리기관 표창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도내 1위를 기록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와 건강증진 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방문건강관리, 생물테러 대비 대응,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분야 등에서도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올해 군산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73.6%로 전북 평균 67.1%보다 높았습니다. 익산시가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오늘 대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익산 야행과 뉴트로 1위 열차 타고 익산행이 최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야행과 1위 열차 타고 익산행은 백제유산과 근대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야행은 전국 47개 지자체 가운데 3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돼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명예의 전당에 공식 등재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매년 우수의원의 이름을 올리며 6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 시기의 국정농단 의혹부터 민생과 안전까지 폭넓게 점검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신 의원은 아리백 산업단지의 전북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패소와 관련해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인화동 나눔이 봉사단이 오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겨울이불 30채를 기탁했습니다. 봉사단은 매년 연탄을 배달하고 이불을 기증하는 등 15년째 나눔 활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홍성철 단장은 봉사단원들과 함께한 온정이 주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산 지곡교회가 백미 10kg 600포를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백미는 관내 16개 동 저소득 세대에 전달됩니다. 교회는 12년째 성탄절을 앞두고 쌀 나눔 행사 카이데이를 열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로 시작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익산은 다음 주 화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다음 주에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